19의 대학을 졸업했어요. 최연소 졸업생이래요. 졸업식 단상에서 내려오는데 누가 발을 걸었어요. 넘어질 뻔했죠. 운 좋게 빨리 졸업했다고 대단한 줄 아냐? 사람들이 웃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죠. 10년 후 제 대표실에 사업 제안하러 온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이었어요.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윤, 올해 19이에요. 저는 오늘 대학을 졸업해요. 최연소 졸업생이래요. 근데 하나도 안 기뻐요. 졸업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느꼈어요. 여기 제 자리가 아니라는 걸요. 저는 남들보다 빨랐어요. 고등학교를 일찍 졸업하고 대학도 조기 입학했죠. 공부가 재밌었거든요. 밤새워 책 읽는 게 좋았어요. 근데 그게 문제였나 봐요. 졸업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다들 학사모를 쓰고 웃고 있었죠. 가족들이랑 사진 찍고 친구들이랑 포옹하고요. 저는 혼자였어요. 어머니는 늦게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시골에서 버스 타고 오시는 중이었죠. 강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리를 찾아 앉았죠. 옆에 있던 선배가 저를 쳐다봤어요.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죠. 너 몇 살이야? 저는 대답했어요. 19이요. 선배 눈이 커졌어요. 19? 여기 왜 있어? 저도 졸업해요. 선배가 피식 웃었어요. 비웃는 웃음이었죠. 주변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제가 그 애래. 최연소 졸업생? 진짜? 나이도 어린데 뭘 안다고.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귀가 빨개지는 게 느껴졌죠. 원래 이런 말에 익숙해요. 대학 4년 동안 늘 들었거든요. 어리다고, 경험이 없다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요. 근데 오늘은 달랐어요. 졸업식이잖아요. 제가 열심히 공부한 결과를 인정받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더 아팠어요. 졸업식이 시작됐어요. 총장님 말씀, 축사, 학위 수여. 순서대로 진행됐죠. 제 이름이 불렸어요. 최연소 졸업생 김도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단상으로 걸어갔죠.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박수 사이에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거든요. 단상에 올라가서 졸업장을 받았어요. 총장님이 악수를 청하셨죠. 축하하네. 앞으로 더 큰 사람이 되길 바라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그때 누군가 발을 내밀었어요. 저는 휘청거렸어요. 넘어질 뻔했죠. 졸업장이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여기저기서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졸업장을 주웠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죠. 발을 내민 사람을 봤어요. 박재민이었어요. 같은 과 선배죠. 키가 크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에요. 박재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이쿠 미안. 발이 길어서. 주변에서 또 웃음이 터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죠. 졸업식이 끝났어요. 사람들이 강당 밖으로 나갔죠. 저는 어머니를 찾아 두리번거렸어요. 아직 안 오신 것 같았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최연소 졸업생. 돌아봤어요. 박재민이었죠. 주변에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박재민이 다가왔어요.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봤죠. 운 좋게 빨리 졸업했다고 대단한 줄 아냐?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공부만 해서 뭐해. 세상 경험이 없으면 다 소용없어. 사람들이 웃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죠.
박재민이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애야, 사회 나가면 나이 어린 거 아무 소용없어. 알겠어?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어린 나이에 대학 왔을 때도 이랬어요. 튀면 안 된다는 걸 배웠죠. 참으면 언젠가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은 달랐어요. 졸업식이었거든요. 마지막 날인 줄 알았거든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근데 참았죠. 여기서 울면 더 웃을 테니까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아. 어머니였어요. 멀리서 뛰어오고 계셨죠. 손에 꽃다발을 들고요. 저는 어머니께 달려갔어요. 그리고 안겼죠. 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이셨어요. 우리 아들 졸업 축하해.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목이 막혔거든요. 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셨어요. 눈물이 고여 있는 걸 보셨겠죠. 무슨 일 있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어머니한테 말하고 싶지 않았죠.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죠. 도윤아, 남이 뭐라 해도 너는 네 길 가면 된다. 저는 어머니를 봤어요. 엄마가 항상 네 편이야.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참았던 눈물이요.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더 이상 튀지 않겠다고요. 조용히 살겠다고요. 근데 몰랐어요. 10년 후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은요. 어떤 말은 10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아요. 가슴에 박혀서요. 졸업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운 좋게 빨리 졸업했다고 대단한 줄 아냐? 박재민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사람들 웃음소리도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이상해졌어요. 밥을 안 먹었어요. 먹고 싶지 않았거든요. 물만 마시고 누워 있었죠. 어머니가 걱정하셨어요. 도윤아, 밥 먹어야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었거든요. 세상이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무서웠죠. 나가면 또 누가 비웃을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방에서 안 나왔죠. 어머니가 문을 두드리셨어요. 도윤아, 엄마야. 문 열어. 저는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얼굴이 수척해 보였죠. 저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제 옆에 앉으셨죠. 무슨 일 있었어? 엄마한테 말해봐.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졸업식 날 있었던 일을 말했죠. 다 말했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들으셨어요. 눈물이 고여 있는 게 보였죠.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구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도윤아, 네가 뭘 잘못한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 때문이에요. 제가 너무 어렸으니까요. 튀어 보이니까요. 아니야. 어머니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네가 똑똑한 게 잘못이야? 열심히 공부한 게 잘못이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남이 뭐라 해도 너는 네 길 가면 된다. 알겠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워. 누가 뭐라든.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오래오래요. 저는 울었어요. 참았던 것들이 다 쏟아졌죠. 그날 이후로 조금씩 나아졌어요. 밥도 먹기 시작했고 방에서도 나왔죠. 근데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었어요.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우울증이에요. 치료가 필요해요. 우울증이래요. 저는 19에 우울증에 걸렸어요. 졸업식 날 있었던 일 때문에요.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상담도 받았죠. 1년이 걸렸어요. 겨우 일상으로 돌아오는데요.
그 1년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 나한테 그랬을까요? 뭘 잘못했길래요?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러다 깨달았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튀지 않겠다고요. 조용히 살겠다고요. 근데 포기하지는 않겠다고요. 실력으로 증명하겠다고요. 누구도 무시 못하게요. 취업을 했어요. 작은 회사였죠. 월급도 적었어요. 근데 상관없었어요. 배우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남들보다 2배로 했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어요. 왜 저렇게 열심히 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일했죠. 3년이 지났어요. 실력이 쌓였죠.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이직했어요. 더 큰 회사로요. 연봉도 올랐죠. 거기서도 열심히 했어요. 밤을 새워 프로젝트를 했죠. 성과가 나왔어요. 승진했어요. 또 승진했죠. 5년이 지났어요. 저는 팀장이 됐어요. 24세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어리다고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실력으로 올라온 거였으니까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우리 도윤이 역시 대단해. 저는 웃었어요. 근데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죠. 졸업식 날이 떠오를 때가 있었어요. 박재민 얼굴이요. 그 웃음소리가요. 그때마다 이를 악물었어요. 더 열심히 했죠. 7년이 지났어요. 저는 회사를 나왔어요. 창업을 했죠. 제 회사를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걱정하셨어요. 도윤아, 안전하게 다니던 회사가 좋지 않아? 저는 말했어요. 엄마, 제가 하고 싶은 거 해볼게요.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그래, 내 인생이니까. 엄마는 응원한다. 회사는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직원도 없었죠. 혼자 다 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버텼죠. 조금씩 성장했어요. 직원이 생기고 사무실도 커졌죠. 9년이 지났어요. 제 회사는 업계에서 이름이 알려졌어요. 투자를 받았죠. 규모가 커졌어요. 10년이 지났어요. 저는 29이 됐어요. 제 회사는 대기업이 됐죠. 대표실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서울이 한눈에 보였죠. 19 졸업식 날이 떠올랐어요. 바닥에 떨어진 졸업장을 줍던 제가요. 그때 비서가 들어왔어요. 대표님, 오늘 미팅 있으세요? 사업 제안 들으러 오신 분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구예요? 비서가 서류를 봤어요. 박재민 씨라고 하네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박재민. 그 이름을 10년 만에 들었어요. 운명이란 게 있나 봐요. 피할 수 없는 거요. 10년 만에 그 사람을 다시 봤어요. 제 대표실에서요. 미팅 시간이 됐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박재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졸업식 날이 떠올랐거든요. 운 좋게 빨리 졸업했다고 대단한 줄 아냐? 그 목소리가요. 사람들 웃음소리가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생생했어요. 문이 열렸어요. 비서가 안내했죠. 대표님, 박재민 대표님 오셨습니다.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앉은 채로 바라봤죠. 박재민이었어요. 10년 만에 보는 얼굴이요. 많이 변했어요.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고 얼굴에 주름이 생겼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졸업식 때 그 당당하던 모습은 없었어요. 어딘가 지쳐 보였죠. 박재민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박재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똑바로 봤죠. 그 순간 박재민 얼굴이 굳어졌어요. 눈이 커졌죠. 입이 살짝 벌어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를 알아본 거예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랜만이네요. 박재민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얼굴이 하얘졌죠. 앉으세요. 저는 손으로 의자를 가리켰어요. 박재민이 천천히 앉았죠.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보였어요. 김도윤? 박재민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네. 김도윤이에요. 기억하시네요. 박재민이 침을 삼켰어요.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죠. 여기가 네 회사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제가 대표예요. 박재민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복잡한 표정이었죠. 놀람, 당황, 그리고 두려움 같은 거요. 저는 박재민 자료를 봤어요. 미팅 전에 조사해뒀거든요. 박재민은 3년 전에 회사를 차렸대요. 처음에는 잘 됐죠. 근데 투자를 잘못 받았대요. 사기를 당했다나요. 회사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빚이 쌓였죠. 직원들 월급도 못 줬대요. 마지막 희망이 이 계약이래요. 이 계약만 성사되면 회사를 살릴 수 있대요. 그래서 온 거예요. 저한테요. 저인 줄 모르고요. 아이러니하죠. 10년 전에 저를 비웃던 사람이 지금 저한테 살려달라고 온 거예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사업 제안 들어볼게요. 말씀해 보세요. 박재민이 당황했어요.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았죠. 저기, 시간 없어요. 빨리 하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박재민이 서류를 꺼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발표를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을 더듬기도 했죠. 10년 전 당당하게 저를 비웃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발표가 끝났어요. 박재민이 저를 봤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류를 뒤적거렸죠. 박재민 씨 10년 전 일 기억해요? 박재민 얼굴이 굳어졌어요. 졸업식 날이요. 제가 단상에서 내려올 때 발 걸었잖아요. 박재민이 입을 열었어요. 그건 운 좋게 빨리 졸업했다고 대단한 줄 아냐? 그렇게 말했죠. 박재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저는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방에서 안 나왔어요. 밥도 못 먹었고요. 박재민이 고개를 더 숙였어요. 병원에 갔더니 우울증이래요. 약 먹고 상담받고 1년이 걸렸어요. 겨우 일상으로 돌아오는데요. 박재민 어깨가 떨렸어요. 박재민 씨 말 한마디가요.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조용해졌어요. 대표실에 시계 소리만 들렸죠. 박재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박재민을 봤어요. 10년 동안 기다렸던 사과였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시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공허했죠. 사과는 받을게요. 저는 서류를 정리했어요. 근데 계약은 다른 문제예요. 박재민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저는 서류를 옆으로 밀었어요. 검토해 볼게요. 돌아가세요. 박재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비틀거렸죠. 문 앞에서 멈췄어요. 뒤를 돌아봤죠. 도윤아, 한 번만 봐줘.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재민이 나갔어요. 문이 닫혔죠.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창밖을 봤죠. 복수란 뭘까요? 쫓아내는 게 복수일까요?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저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조사팀에 연결했죠. 박재민 씨 회사요. 전부 다 조사해 주세요.
뭔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요. 복수는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드러내는 거죠.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일주일이 걸렸죠. 박재민 회사에 문제가 있었어요. 예상대로였죠. 불법 하청이 있었어요. 서류를 조작해서 돈을 빼돌렸더라고요. 세금도 제대로 안 냈죠. 직원들 보험도 안 들어줬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는데 속은 썩어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단순히 계약을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박재민 회사는 망하겠죠. 근데 그건 제 손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외면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법무팀에 연락했죠. 이 자료들 언론사에 보내주세요. 비서가 물었어요. 대표님, 그렇게 하시면 박재민 씨 회사는? 알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며칠 후 기사가 나왔어요. 중소기업 대표 불법 하청 및 횡령 혐의로 조사. 박재민 이름이 신문에 실렸어요. 인터넷 뉴스에도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렸죠. 업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박재민과 거래하던 회사들이 손을 끊기 시작했죠. 투자자들도 등을 돌렸어요. 박재민 회사는 일주일 만에 무너졌어요. 완전히요. 감사가 들어갔어요. 검찰 조사도 받았죠. 박재민은 사회적으로 매장됐어요. 소식이 계속 들려왔어요. 박재민이 이혼했대요. 집도 팔았대요. 가족들도 등을 돌렸대요. 10년 전 졸업식장에서 당당하게 저를 비웃던 그 사람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어느 날 회사 앞에 누가 서 있었어요. 박재민이었죠.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옷이 구겨져 있었고 수염도 덥수룩했죠. 눈이 풀려 있었어요. 경비원이 막으려고 했어요. 저는 손을 들어 멈추게 했죠. 잠깐 얘기할게요. 박재민을 데리고 건물 뒤편으로 갔어요. 조용한 곳이었죠. 박재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네가 한 거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기사. 다 네가 뿌린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내가 했어. 박재민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왜? 왜 그랬어? 저는 박재민을 똑바로 봤어요. 박재민 씨, 10년 전에 당신이 한 일 기억해요? 박재민이 입을 다물었어요. 당신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1년 동안 우울증 약 먹었어요. 사람이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갔어요. 박재민 눈이 흔들렸어요. 당신한테는 그냥 장난이었을 거예요. 재밌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저한테는 달랐어요. 저는 한 발 다가갔어요. 근데 알아요? 난 당신을 미워하려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박재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요. 바람이 불었어요. 잠시 조용해졌죠. 당신이 비웃었던 19자리일까요? 10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요. 저는 돌아섰어요. 이제 끝이에요. 다신 보지 말아요. 뒤에서 박재민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아.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걸어갔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울음 섞인 목소리였어요. 근데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갔어요. 어머니가 계셨죠. 도윤아 왔어?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엄마. 왜? 저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뭐가? 10년 전 일이요. 이제 진짜 괜찮아졌어요.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 도윤이 많이 컸구나. 저는 어머니를 안아드렸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그때 엄마가 그랬잖아요. 남이 뭐라 해도 네 길 가면 된다고요. 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이셨어요. 잘했어. 우리 아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19 졸업식 날이 떠올랐어요. 바닥에 떨어진 졸업장을 줍던 제가요. 그때 저는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죠. 저는 더 이상 그날의 어린 졸업생이 아니에요. 상처를 이기고 성장한 사람이에요. 복수는 끝났어요. 근데 이상하게 시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죠. 어쩌면 복수란 그런 거겠죠. 끝나도 채워지지 않는 거요. 근데 괜찮아요. 저는 이제 앞만 볼 거예요.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밥 먹을래?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배고파요.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어머니랑 밥 먹는 거요. 근데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10년 전에는 몰랐어요. 지금은 알아요. 진짜 복수는 잘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요. 저는 오늘도 살아요. 제 길을요.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이었어요. 영정 사진 앞에서 남편이 서류를 내밀었죠. 지금이 기회야. 난 더는 못 버티겠어. 이혼 서류였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날에요. 1년 후 새 경비원 면접을 봤어요. 고개 숙이고 들어온 남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멈췄죠. 전 남편이었어요. 제 건물에 취직하러 온 거예요.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 올해 38이에요. 저는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이혼을 당했어요. 영정 사진 앞에서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요. 심장마비였대요. 아침에 통화했을 때만 해도 괜찮으셨거든요. 점심 같이 먹자고 하셨어요. 삼계탕 먹고 싶다고요. 근데 점심 전에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가셨어요. 눈도 못 감으셨대요. 저는 아버지 외동딸이에요. 엄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요. 아버지가 저를 혼자 키우셨죠. 평생 저만 바라보고 사신 분이에요. 결혼할 때도 울으셨어요. 딸 보내기 싫다고요. 근데 제가 행복하면 된다고 보내주셨죠. 장례식장을 차렸어요. 아버지 친구분들이 오셨어요. 동네 어르신들도요. 다들 우셨어요. 좋은 분이었다고요. 저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도 안 나왔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실감이 안 났거든요. 남편 민철 씨가 옆에 있었어요. 말이 없었죠.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긴 해요. 근데 그날은 유난히 차가워 보였어요. 첫째 날 밤이었어요. 조문객이 다 가고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죠. 저는 아버지 영정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웃고 계셨어요. 작년 생신 때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케이크 들고 있으니까 환하게 웃으셨죠. 그때 남편이 다가왔어요. 서연아.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위로해 주려나 보다 생각했죠. 근데 남편 손에 뭔가 들려 있었어요. 서류 같은 거요. 이게 뭐야? 제가 물었어요. 남편이 그걸 제 앞에 내밀었어요. 저는 받아서 봤죠. 이혼 합의서였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지금이 기회야. 난 더는 못 버티겠어. 기회요? 아버지 돌아가신 게 기회래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12년을 함께 살았어요. 힘들 때 같이 버텼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이러는 거예요? 서연아, 솔직히 말할게.
나 다른 사람 생겼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귀가 멍멍했죠. 장인어른 살아계실 때는 말 못했어. 근데 이제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은 담담했어요. 마치 업무 보고하듯이 말했죠. 저는 아버지 영정 사진을 봤어요. 아버지가 웃고 계셨어요. 아무것도 모르고요. 사인해. 깔끔하게 끝내자. 남편이 말했어요. 저는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죠. 눈물이 나왔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안 났던 눈물이요. 나가. 겨우 그 말만 했어요. 뭐? 나가라고. 저는 소리쳤어요. 생전 처음으로 남편한테 소리쳤죠.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며칠 줄게. 생각해봐. 그리고 나갔어요. 장례식장을 나가는 뒷모습이 보였죠. 저는 주저앉았어요. 아버지 영정 사진 앞에서요. 아버지, 아버지. 속으로 불렀어요. 대답이 없었죠. 당연하잖아요.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날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아버지도 남편도 삶의 이유도요. 장례가 끝났어요. 3일이 지났죠. 아버지를 보내드렸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이었죠. 남편은 짐을 빼갔더라고요. 흔적도 없이요.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김서연 씨 되시죠? 아버님 건물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건물이요. 아버지가 조그만 상가 건물을 갖고 계셨어요. 낡은 건물이요.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생활하셨죠. 저는 그 건물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건 그것뿐이에요. 낡은 상가 건물 하나요. 이제 그걸 정리해야 해요. 혼자서요. 아버지가 남기신 건 낡은 건물 하나였어요. 근데 그 안에 비밀이 있었죠. 이혼 서류에 사인했어요. 일주일을 버텼지만 소용없었죠. 남편은 매일 연락했어요. 빨리 끝내자고요. 지쳐서 사인했어요. 12년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어요. 허무했죠. 위자료? 없었어요. 남편이 빚이 있다고 했거든요. 사업한다고 여기저기 빌렸대요. 재산 분할할 것도 없었죠. 저는 빈손으로 나왔어요. 가진 거라고는 아버지가 남기신 낡은 상가 건물뿐이었죠. 아버지 건물에 처음 갔어요. 오래된 3층 건물이었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간판도 낡았고요. 1층에 작은 분식집이 있었어요. 2층에는 부동산이요. 3층은 비어 있었죠. 관리실에 들어갔어요. 먼지가 수북했어요. 아버지가 혼자 관리하셨거든요. 청소할 사람도 없었죠.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세금 고지서, 수도 요금, 전기 요금. 밀린 게 많았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동안 건물을 정리했어요. 세입자들을 만났죠. 분식집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사장님 딸이구나. 아버지가 그렇게 자랑을 하셨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참았죠. 부동산 사장님은 월세가 밀려 있었어요. 세 달치요. 아버지가 그냥 넘어가셨대요. 사정이 있다고요. 저는 알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착한 분이셨는지요. 건물 수입을 계산해 봤어요. 월세 합쳐서 200만 원 정도였죠. 근데 세금이랑 관리비 내면 남는 게 별로 없었어요. 생활비가 부족했어요. 적금도 없었고요. 결혼하면서 남편한테 다 맡겼거든요. 그게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서웠죠.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관리실 청소를 하다가 캐비닛을 열었죠. 서류가 가득했어요. 아버지 물건들이요.
하나씩 꺼내봤어요. 오래된 사진이 나왔어요. 제가 어릴 때 사진이요. 아버지가 저를 업고 있었죠. 둘 다 웃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었죠. 사진 뒤에 뭔가 있었어요. 봉투였죠. 두툼했어요. 열어봤어요. 통장이 나왔어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요. 잔액을 봤어요. 숫자가 눈에 안 들어왔죠. 3억이었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봉투 안에 서류가 더 있었어요. 토지 계약서였죠. 재개발 예정 구역 땅이래요.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편지도 있었어요. 아버지 글씨였죠. 서연아, 아빠가 미리 준비해뒀다. 네 남편 믿지 마라. 그 사람 눈빛이 이상하더라. 혹시 모르니까 이건 비밀로 해뒀다. 아빠는 항상 네 편이다. 사랑한다, 딸. 저는 편지를 들고 울었어요. 엉엉 울었죠. 아버지가 알고 계셨어요. 남편을 못 믿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거죠. 평생 저만 보고 사신 분이에요. 돌아가시면서도 저 걱정을 하셨어요.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서류를 가슴에 안고요. 울음이 멈추고 나서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준비해 두셨는데 제가 무너지면 안 되겠다고요. 다시 살아야겠다고요. 서류를 다시 봤어요. 재개발 예정 구역이래요. 곧 보상금이 나온대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근데 이상하게 힘이 났죠. 아버지가 남기신 거예요. 저한테 다시 일어서라고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이제부터 공부해야 해요. 부동산 재개발 사업. 아무것도 모르지만 배워야 해요. 아버지가 깔아주신 길이에요. 저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갈 거예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1년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1년 후에 누구를 만나게 될지요. 1년이면 사람이 바뀔 수 있어요. 저는 증명했죠.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으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부동산 재개발 임대사업. 책을 사서 읽고 강의도 들었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용어도 어려웠고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깔아주신 길이니까요. 재개발 보상금이 나왔어요. 아버지가 사두신 땅이 좋은 위치였대요. 예상보다 많이 받았죠. 그 돈으로 아버지 건물을 고쳤어요. 낡은 외벽을 새로 칠하고 간판도 바꿨죠. 엘리베이터도 설치했어요. 세입자들이 좋아했어요. 분식집 아주머니가 그러셨죠. 서연 씨가 아버지 닮았어. 일하는 거 보면. 그 말이 힘이 됐어요. 비어있던 3층에 카페가 들어왔어요. 젊은 사장님이었죠. 월세를 올려받을 수 있었어요. 건물 수입이 늘었어요. 200만 원이던 게 500만 원이 됐죠. 관리도 체계적으로 바꿨어요. 주변에 건물이 하나 나왔어요. 경매로요. 저는 고민했죠. 살까 말까요? 부동산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좋은 위치야. 지금 사면 나중에 오를 거야. 저는 결심했어요. 남은 돈을 모아서 그 건물을 샀죠. 무서웠어요. 빚도 졌거든요. 근데 아버지 편지가 떠올랐어요. 아빠는 항상 네 편이다. 그 말이요. 두 번째 건물도 고쳤어요. 첫 번째처럼요. 세입자를 구하고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죠. 1년이 지났어요. 저는 건물 두 채의 주인이 됐어요. 월 수입이 1,000만 원이 넘었죠. 1년 전만 해도 상상 못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이혼 서류 받고 울던 제가요. 지금은 건물주가 됐어요. 직원도 뽑았어요. 관리실에 최은지 씨가 들어왔죠. 꼼꼼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저를 많이 도와줬죠. 어느 날 은지 씨가 말했어요.
사장님, 경비원 새로 뽑아야 해요. 전에 분이 그만두셨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면접 잡아주세요. 며칠 후 면접이 있었어요. 3명이 왔죠. 저는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은지 씨가 들어왔어요. 사장님, 마지막 분이요.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요? 서류가 좀 그래요. 근데 사정이 딱해 보여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오시라고 해요. 문이 열렸어요. 남자가 들어왔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정장이 아니라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앉으세요. 제가 말했어요. 남자가 의자에 앉았어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저는 서류를 봤어요. 이름, 나이, 경력. 이름에서 눈이 멈췄어요. 박민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고개를 들었어요. 남자를 똑바로 봤죠. 그제야 남자도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전 남편이었어요. 얼굴이 많이 변해 있었어요. 살이 빠졌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수염도 지저분하게 나 있었어요. 1년 전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민철 씨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를 알아본 거죠. 서연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그 사람을 바라봤죠. 1년 전 이 사람이 뭐라고 했죠? 지금이 기회라고요. 더는 못 버티겠다고요. 저는 버텼어요. 혼자서요. 근데 이 사람은요? 1년 만에 경비원 면접을 보러 왔네요. 제 건물에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근데 참았죠. 민철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저는 그만. 저는 손을 들었어요. 앉으라는 뜻이었죠. 민철 씨가 멈췄어요. 어쩔 줄 몰라 하는 얼굴이었죠.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면접 계속하죠. 민철 씨 눈이 커졌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차갑게요.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가장 잔인한 복수는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지켜보게 하는 거죠. 면접을 끝냈어요. 민철 씨한테 이틀 후에 연락하겠다고 했죠. 민철 씨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등이 굽어 있었어요. 1년 전 당당하게 이혼 서류 내밀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죠. 은지 씨가 들어왔어요. 사장님, 저 사람 채용하실 거예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알아볼 게 있어요. 민철 씨에 대해 조사했어요. 어렵지 않았죠. 부동산 사장님이 업계 소식을 잘 아시거든요. 민철 씨 사업이 망했대요. 저랑 이혼하고 몇 달 후에요. 투자받은 돈을 날렸대요. 사기를 당했다나요. 빚이 쌓였대요. 집도 팔았고요. 그 여자요? 돈 없으니까 떠났대요. 가족들도 등을 돌렸대요. 부모님한테 손 벌렸다가 문전박대당했대요. 결국 혼자가 됐대요. 1년 만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잡했어요. 시원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불쌍하지도 않았죠. 이틀이 지났어요. 저는 결정을 내렸죠. 민철 씨한테 연락했어요. 건물로 오라고요. 민철 씨가 왔어요.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죠. 관리실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들고 나갔어요. 민철 씨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불안했죠. 서연아, 아니 사장님. 저 채용된 거예요? 저는 대답 대신 서류를 내밀었어요. 민철 씨가 받아서 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커져 있었죠. 이게 근로계약서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은 계속하세요. 민철 씨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 저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요.
그게 전부였어요. 더 말하지 않았죠. 민철 씨가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저는 막았죠. 그러지 마세요.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돼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뒤에서 민철 씨가 뭐라고 했어요. 안 들렸어요. 듣고 싶지도 않았고요. 다음 날부터 민철 씨가 출근했어요. 경비 유니폼을 입고 건물 앞에 섰죠. 저는 매일 그 앞을 지나가요. 출근할 때, 퇴근할 때요. 민철 씨가 고개를 숙여요. 인사하면서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가요. 그게 전부예요. 어느 날 민철 씨가 저를 불렀어요. 사장님, 잠깐 시간 되세요? 저는 멈췄어요. 민철 씨가 말했어요. 그때 장례식장에서 내가 한 짓. 정말 미안해. 저는 민철 씨를 봤어요. 진심으로 후회하는 얼굴이었죠. 매일 여기 서 있으면서 생각해. 내가 뭘 버린 건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시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저는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민철 씨, 저는 1년 전에 죽었어요. 민철 씨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 영정 앞에서 이혼 서류 받았을 때요. 그때 김서연은 죽었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지금 서 있는 사람은 달라요. 혼자 일어선 사람이에요. 민철 씨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민철 씨한테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제 인생을요. 저는 돌아섰어요. 근데 민철 씨는 매일 봐야 할 거예요. 자기가 버린 사람이 얼마나 멀리 갔는지를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민철 씨는 지금도 제 건물에서 일해요. 매일 아침 저한테 인사하죠. 고개 숙이고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복수란 뭘까요? 소리 지르고 쫓아내는 게 복수일까요?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복수는 잘 사는 거예요. 나를 버린 사람 앞에서요. 아버지가 남기신 건 건물만이 아니었어요. 다시 일어설 힘이었죠. 저는 오늘도 걸어요. 제 건물 앞을요. 경비실 앞을 지나가면서 생각해요. 가장 큰 걸 버린 건 민철 씨예요. 저를요. 근데 저는 가장 큰 걸 얻었어요. 저 자신을요. 창밖을 봐요. 해가 뜨고 있어요. 1년 전 장례식장에서 모든 걸 잃었던 제가요. 지금은 모든 걸 가졌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덕분에 다시 살았어요.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